하시면서 잠깐 들으세요. 일단 하시는 거는 계속 듣고 좀 다음 이제 식사하고 와서 해야 될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따 밥 먹고 와서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리눅스를 이제 왜 배우는 거죠? 리눅스를 왜 배운다? 웹 서버를 설치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웹 서버에는 엔진엑스, 뭐 아파치, 가 이렇게 뭐 등등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엔진엑스를 이제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말고 DB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배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MySQL인데, 이 MySQL이라고 해서 계파가 이제 두 개로 갈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MySQL은 MySQL 있고 MariaDB라고 있는데, MariaDB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MariaDB라는 거를 우리가 쓸 건데, 흔히 MariaDB 보고도 MySQ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MariaDB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MySQL이다. 그래서 MySQL과 MariaDB 자체에 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차이가 없고요. 일단 우리는 요 MariaDB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 MySQL 이거를 이제 이따 식사하고 와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MariaDB.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MariaDB, 그러니까 MySQL을 실제로 뭐 SQL 문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뭐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사용자를 만들어서 권한을 주고 뭐 이런 간단한 것들만 해볼 건데, 추후에 여러분들이 뭐 MariaDB, 그러니까 이 DB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좀 더 해보시면은 제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아무튼 요 서버 뭐 DB 서버 설치해서 연결해보고 하는 그거까지 이따 밥 먹고 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잘 해주시면 되고, 일단 요거 여러분들 작업은 항상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 못했으면은 그 스냅샷 통해서 돌아가기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뭐 했던 거는 이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왜 배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웹서버 그리고 DB 서버 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배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DB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서 일단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해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소페이지에는 일단 올려는 놨습니다. 올려는 놨는데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면서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요. 소페이지. 여러분들 화면이랑 저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여태까지 5일차 했던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리아DB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실 때 자, 클리어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하고, 혹시라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번 하는 거죠. 자, 삭제를 한번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삭제, 그 다음에 요것도 삭제, 그 다음에 요만큼 해서
자, 요 안쪽에다가 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버전이 사실 조금 된 거라 이거 하실 때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주석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얘네들이 읽질 않아요. 주석된 거라. 요 부분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 누르고 우리가 하는 게 센토스 스트림 눌러놓고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만큼 있죠. 이만큼을 그냥 복사해서 하시면 돼요. 최신 버전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mariadb라고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서 이제 리포지터리 여기 있죠? 이거 클릭을 해서 여기 아마 센토스라고 우리가 쓰는 게 센토스죠, 그렇죠? 쭉 하다 보면 여기 7, 뭐 8, 그 다음에 스트림이라고 있죠? 스트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최신 버전 선택을 해서 이 부분 전체를 복사를 쭉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이거 있죠? 요 카피 복사인데 이 안에 내용 그대로 복사세요. 근데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그냥 옛날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이걸 전문적으로 설치를 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클릭해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죠. 이 안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ESC하고 저장하고 나가는데 요거 나가기 전에 내용이 일치하는지 좀 봐줘야 돼요. 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뭐 하래요? 여기서 이제 요거 하래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안쪽에다가 요거 넣으래요. 정확하게 복사해서 끼워넣기 해서 ESC하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서버랑 클라이언트 둘 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아서 얘가 설치를 해줍니다. 자, 쭉 설치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기다리면은 알아서 이렇게 설치가 잘 되겠죠. 일단 다 되면은 이것도 해야 되니까 복사 미리 해놓을게요. 다 됐어요. 클리어로 한번 싹 정리해주고 요 안쪽 들어가서 뭐 하래요? 내용 보시면 아래 요거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요만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쭉 내리다 보면 MySQL-D라고 있죠. 여기 일치하는 거 요만큼 여기랑 요 아래다가 끼워넣기 모드 해서 Shift 인서트로 붙여넣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할 거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ESC하고 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래요. 빔을 통해서. 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뭐 하래요? MySQL이랑 MySQL 덤프라고 하는 곳에 이거 세팅을 하래요. 자,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끼워넣기 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덤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넣어요. 그 다음 ESC하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하래요? 마리아DB 활성화예요. 매 부팅시마다 자동으로 활성화 되게끔 sudo systemctl enable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뭘 enable 한다? 마리아DB를 설치하는 거. 그래서 enable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까지 스타트 하기 전에 스테이터스를 해서 상태를 한번 보시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까지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스테이터스 하면은 액티브 상태 러닝 중이다 실행 중이다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DB의 초기 세팅인데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Y로 설정을 하는데 스위치 유니티 소켓에다가는 N을 하시면 돼요. 안 한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행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계정이 루트예요. 근데 우리가 루트 계정을 정한 적이 없죠, 그죠? 비밀번호를. 그래서 그냥 엔터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 유닉 소켓 나왔죠. 이때 뭐 하래요? 모든 걸 Y로 하라고 했지만 이때만 N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N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다 다 Y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뭐 하래요? 코리아 1231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의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코리아 1231 주시고 다 Y로 하라고 했죠. 끝. 여기까지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마리아DB로 접속을 해야 돼요. 자, MySQL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죠? 자, 호스트는 127.0.0.1이고 자, 유저는 루트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우리가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게 호스트는 127.0.0.1이고 유저는 루트로 접속을 할 거다. 어디에? MySQL에. 그 다음에 엔터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래요. 그러면은 코리아 1231 하면은 이렇게 마리아DB none이라고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welcome to MariaDB monitor라고 나오죠.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마리아DB에 접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create user하고 root하고 이거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grant 해서 이거는 이제 권한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까지.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마리아DB에도 이 코리아ST라는 계정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미 접속은 해 있으니까 접속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EXIT로 빠져나와요. 자, 이렇게 똑같이 접속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이제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할 때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하죠. 유저는 코리아 ST. 비밀번호는 뭐다? 코리아 1231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정 만들고 이거 일단 설명을 좀 먼저 다 하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접속까지. 자, 이번 코리아 1231까지 하면은 정상적으로 내가 뭘로 접속을 했다? 마리아DB에서 추가해준 코리아 ST 계정으로 접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CentOS가 이제 우리가 깔았죠? 그 안쪽에 뭐가 깔려 있어요? 엔진엑스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가 깔려 있어요? SSHD. 원래 깔려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다? 푸티의 접속이 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 푸티랑 SSHD랑 짝이고 웹 브라우저랑 엔진엑스랑 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ySQL에 깔았지만은 명령어를 보면 알겠지만은 마리아DB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아까 설치한다고 했어요. 자, 아무튼 엔진엑스의 외부용은 뭐가 있어요? 크롬, SSHD는 푸티. 그러면은 마리아DB는 뭐가 있을까요? SQL YOG라고 있습니다. 외부 접속하는 거. 자, 마리아DB라는 것도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용자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아까 위에 봤지만 루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안 설정을 좀 해놔서 외부 접속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똑같이 코리아 ST라는 계정을 만들고 이제 뭔가 권한을 줬듯이 똑같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랜트 올 이제 빌리지스라고 하는 프리빌리지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여하다. 뭐를? 모든 권한을. 그리고 이거는 뭐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누구한테 주겠다? 코리아 ST한테 주겠다. 그리고 코리아 ST는 이 계정은 원격이나 로컬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이거를 한 번에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를 만드는데 그 아이디는 코리아 ST고 패스워드는 이거고 그리고 권한까지 주겠다. 뭐를? 모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게 리눅스를 따지면은 우리가 그 add 유저하고 코리아 ST하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도 권한 부여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마리아DB에서 만든 코리아 ST라는 계정으로 접속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 뒤에 세미콜론이 안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입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때는 푸티를 껐다 키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마리아DB에서 코리아 ST 계정 추가해서 마지막에 요만큼 실행하고 했을 때 마리아DB none이라고 되어 있는 요 상태, 그러니까 루트로 접속을 해서 요 계정을 만들고 나서 권한까지 주고 난 후에 빠져나가는 건 똑같이 XT와 EXIT, 그 다음에 요거 하시고 나서 계정 나가서 마지막에 루트가 요 계정으로 접속하는 게 아닌 요 코리아 ST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하시고 나서 화면 띄워놓으면은 다 되신 분들 순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수업 페이지는 그대로 한 거.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당연히 스냅샷 하나 찍어두는 게 나쁘지 않겠죠. 현재 상태 마리아DB 설치. 마리아DB 설치. 뭐 지금 해줘도 되고 저는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제 외부로 접속이 가능해야 되죠. 사실 여기서만 접속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접속할 접속기는 자, SQL YOG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 사용하기 전에 자, SQL YOG라는 거, 자, 윈도우 키 누르고 SQL까지만 쳐보세요. 자, SQL까지만 치면은 아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은 얘기하세요. 나 안 나온다. 나온다. 돌고래 마크 있어요. 파란 색깔. 안 나온다 손. 자, 그러면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죠. 자, 요거 설치를 하려면은 자,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자, 일단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세요. 자,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시면은 SQL YOG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세요.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끔 설치를 하시고 이거 눌러서 화면에 이렇게 실행 파일 클릭까지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이제 인스톨러하고 랭귀지, 그러니까 언어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OK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설치하라고 이제 나오는데 다음 누르고 동의합니다 누르고 다음,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다음 누르죠. 그 다음 설치, 다음만 누르시면 돼요. 다음 계속. 그 다음에 실행하기 라고 나오면은 마침 누르시면 돼요. UI 언어 선택 한국어, 그 다음에 예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화면 나왔다. 손. 범준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 새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 클릭하세요. 그럼 새로운 접속이라고 나와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쪽에다 그냥 뭐 코리아 ST에 117.0.1.1 할게요. 그냥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이름 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따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세요. 자, 로컬 호스트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사용자 이름 코리아 ST, 비밀번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코리아 1231 했죠? 자, 코리아 1231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왜? 외부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규칙 추가 하나 눌러놓고요. 여기다가 마리아 D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호스트 IP는 0.0.0.0 해주시고요. 호스트 포트. 자, 호스트 포트는 이제 3307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개발 환경에 있어서 XAMPP 같은 거를 이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학원 자체에서 다른 수업 시간에 요 번호로 피해 간 건데 혹시나 또 접속이 안 되면 다른 번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게스트 IP는 여러분들의 IP 적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포트는 선택권 없습니다. 3306입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여러분들 거 적으시고요. 여러분들 IP. 그 다음에 이 부분 고정.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고정. 안 들어가면 여기 바꿀 거예요. 안 들어가지면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이 IP를 제 거 보고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IP로 적어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확인은 반드시 2번 눌러야 돼요. 2번.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린 여기다가 포트가 3306이 아닌 3307로 가야겠죠? 3307. 그 다음에 연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접속에 대한 상세 사항을 변경했다. 저장할 거냐? 얘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거 SQL 와이드 설치 후 외부 접속. 첫 번째, 링크 접속 후 상단에 커뮤니티 에디션 설치. 자, 두 번째 접속하면은 이제 아마 여기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적을까? 자, 일단 요게 이렇게 떴었죠, 화면이. 이렇게 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요, 이 화면이 없었죠. 이 화면도 없었고 그냥 요거 하나 딱 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화면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떴냐면은, 자, 이걸 끄기 누르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를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연결을 끊을까요? 연결해제. 자,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 그죠? 맞나요? 이 상태였는데 지금 여기에 요 저장된 연결 요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상단에 새 점점점 클릭해서 이름 코리아 ST 127.0.0.1 하시고요. 네 번째 뭐 해주면 될까? 자, 여기서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로컬로스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코리아 ST. 자, 다섯 번째 비밀번호 코리아 1231. 자, 여섯 번째 포트 3307. 자, 일곱 번째 아래에 연결 버튼 누르기 전에 포트 포워딩 필수.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추얼박스 관리자에서 설정해서 포트 포워딩 어떻게 했어요? 뭐 이름 마리아 DB 하고
0.0.0.0 줬고 그 다음에 3307 줬고 그 다음에 10.0.2.16 줬고 그 다음 여기는 3306이었나요 그죠? 순서가 이게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요 부분은 고정이겠죠? 아니 고정이 아니라 여기는 고정이겠죠? 여기랑 여기는 일단 고정이고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 IP에 맞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2번 확인 2번 10번째는 이제 연결 버튼 클릭하면 끝나요. 그죠? 자, 요거 한 거예요. SQL YOG 설치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결국 SQL YOG 설치 후에 외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마리아 QT에서 이미 마리아 DB 설치 후 위 내용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이거 잘 해봐야 결국에 이 SQL YOG 설치하고 이전에 했던 내용 있죠. 그 전에 했던 내용 마지막 거 뭐야? 요거 접속하는 거죠. 계정. 그러니까 요거 접속 안 되면은 백날 첫날 요거 잘해도 접속 결국에 안 돼요. 왜? 여기에 접속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요 내용 그대로 올려놨어요. 혹시나 나 못했다 하면은 확인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나 껐는데 이런 화면 나와. 접속하려면 그냥 여기에 내가 이름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요거 그냥 연결 누르면은 접속이 잘 됩니다. 안에 내용은 날아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내용까지가 뭐 한 거다? 마리아DB를 요 리눅스 안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초기 세팅하고 여기서도 이제 리눅스 때랑 마찬가지로 루트라는 계정이 존재하고요. 최종 관리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코리아이스트라는 계정 만들고 똑같이 권한 부여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 이미 접속이 이루어진 상태여야만 SQL YOG에 설치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내용 할 수 있게끔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안 된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 일단 수업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FTP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중에 이제 뭔가 했던 거는 가짜 FTP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SSH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FTP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근데 진짜 FTP는 따로 있다. 자,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친구 A가 있고요. 여기 개발자예요. 그 다음에 친구 B가 있어요. 이것도 이 친구도 개발자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야? 리눅스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 다 사이트를 만들었대. 근데 둘 다 리눅스를 몰라요. 근데 내가 서비스를 하고 싶대 본인이. 근데 여러분은 리눅스 엔지니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서버도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도 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웹서버에 뭔가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엔진엑스라는 걸 깔았죠, 그죠? 자, 엔진엑스를 깔면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가 몇 개? 한 개. 기본적으로는 한 개예요. 근데 싸우지 말라고 내가 8011 그 다음에 이 8011은 웹의 사이트에 퍼블릭이랑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2는 8012랑 연결을 시켜놨어. 그래서 요 친구들이 이제 만든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뭐 에디트 플러스라는 툴이나 또는 파일질라로 접속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옮겨 놓는 거야. 여기에다가 다 각각에 맞게.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그냥 각각 맞는 것만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 친구들이 접속할 때 어떤 그 우리가 적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알려주면 원래 안 돼요. 그런 거를. 그렇죠? 근데 알려줬어. 뭐 암호는 뭐고 뭐 포트는 뭐고 그런 것들을 알려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파이즐라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범위가 어때? 얘는 자 루트도 들어가서 홈 디렉토리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계정으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 안쪽에 뭔가 삭제를 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야,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친구야, 너는 친구 A야, 너는 사이트 1을 들어가서 퍼블릭 여기서 작업하고, 친구 2야, B야, 너는 사이트 2에 퍼블릭 여기 들어가서 작업해. 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가 또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해요. 자, 친구 D가 생겼어. 또 마찬가지로 개발자야. 근데 요 친구, 그러니까 A, B, D라고 하는 친구들을 못 믿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들은 친구가 못 믿는 건 아닌데, 이제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추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8013까지 해놨어. 그러면은 자 A는 너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자 너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너는 여기 있어. 라고 했는데 규칙을 잘 지키면 문제가 안 돼. 각각의 서로가 써야 될 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늘어나 많이. 그러면은 이 웹이라는 폴더 안쪽에 사이트 1, 2, 3이 있죠. 그쵸? 근데 추가가 된다라는 건 뭐야? 사람이. 내가 사이트를 4, 뭐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웹이라는 사이트 안쪽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웹이라는 사이트를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날아가는 거야. 누가 했던 거? 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준 요 계정이죠. 접속 계정. 요걸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SSH 계정을 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계정을 통해서 명령어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특정 폴더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너 여기에, 너 여기에, 너 여기에라고 이제 이런 특정 폴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명령어 같은 것들 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거 만들 때는 보통 이 FTP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요 FTP 안쪽에다가 우리가 유저, 사용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리눅스에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이티나 뭐 이런 것들이랑 이런 계정 만드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요 유저를 이제 FTP 안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요 각각의 친구 A, B, D 지금 3명이죠. 요 친구들한테 각각의 이제 축소된 권한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A한테 주는 건 여기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 B에 주는 건 요만큼만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 D에 주는 거는 요만큼만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각의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 요만큼에 대한 것만 준다라는 거는 다른 쪽은 못 본다라는 거야. 얘는 오로지 여기서밖에 활동을 못하고, 얘는 오로지 여기서밖에 활동을 못하고, 얘는 오로지 여기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업체가 카페 이시타 같은데 이런 거를 웹 호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저 1 너는 웹의 사이트 1에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위에 나온 이런 애들은 지금 임시지만 그냥 뭐 아이디는 뭐고 패스워드는 뭐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걔는 어떤 권한이 있고 걔는 특정 폴더 여기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적어놔야 돼요. 그죠? 각각의 사용자를 만들고 그리고 걔네들은 여기서밖에 활동을 못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근데 어디다 적어놔야 돼. 근데 이게 3명, 4명 고정 인원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막 사람이 많아지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적는 게 힘들다는 거야. 이런 거를 시킬 수 있어. 누구한테? DB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자 퓨어 FTPD FTP라는 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얘는 딱히 이거를 설치 후 퓨어 FTPD 설치 후 뭐 할 거냐면은 자 위에서 상황 설명했던 거는 진짜 FTP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은 요 사람들한테 진짜 SSH 계정 즉 권한이 너무 많다 이 계정을 준다라는 거는 그래서 진짜 FTP 설치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설치를 하고 이제 이 마리아 DB랑 연동해서 자 회원 관리 역할을 넘겨야 돼요. 딱히 퓨어 FTP 설치는 최신 버전 설치 안 해도 돼요. 근데 퓨어 FTP는 이제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MySQL한테 누구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이런 FTP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맡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어떤 옵션 같은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업 페이지가 여기까지 했구나. 자,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일단은 따라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SQL 와이즈 설치 후 외부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처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삭제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 한번 하고 자, 삭제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것도 그 다음에 요 명령어가 우리가 DNF를 통해 설치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여기에 자 채널 추가하는 거랑 업데이트까지 쭉 하는 것까지 요 두 개를 해줘야 돼요. 요 명령어가 먹힐 때는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강사님 여기다 적어줬으니까 하나씩 다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설명할 때 제대로 안 들은 거다. 이런 질문하면 난감합니다. 설명 이미 다 해놨는데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설치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잘 보세요. 자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뭐 하래요? 자 요걸로 수정하래. 근데 이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하래? 요렇게 하래. 그러면 자 우리 요거 찾는 거 해봤죠. 수도 권한 줄 때. 자 ESC하고 요거 누르래요. 자 똑같이 ESC하고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 N을 통해서 찾으래. 자 찾았다라고 하면은 컴피그 파일이라고 찾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 우측에 있는 요 내용 있죠. 부분을 이렇게 바꾸래요. 그러면은 요만큼으로 바꾸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살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거를 그냥 수기로 타이핑하다가 못하면은 누구만 손해다? 여러분만 손해다. 그 다음에 찾았다면 앞에 있는 주석 제거하래.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샵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A 끼워넣기 모드에서 제거를 해. 근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들어가요. 그러면은 ESC하고 이걸 찾았으면은 여기 요 부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여기까지. 그럼 요 맨 뒤로 가서 요거를 싹 지워. 여기까지 지운 다음에 뭐 하래? Shift 인서트로 요 내용 붙여 넣으래요. 그럼 요렇게 붙여 넣으면은 이제 할 거 없죠? 수정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ESC하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래. 그러면은 요만큼 들어가서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MySQL 소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MySQL 소켓 파일은 MySQL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sudo update db 명령 후에 sudo locate MySQL 그 다음에 파이프 표시하고 fgrep 소켓이라고 하면은 경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요만큼 복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요걸 찾으실 때 뭐 찾아도 상관없는데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소켓이라고. 그럼 이 부분을 뭘로 바꾸래요? 요걸로 바꾸래. 그러면은 대충 보시는 분들은 똑같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틀려요. 자, 여기서 쭉 지웁니다. 여기까지 지우고 붙여넣기. 그냥 ESC하고 자, 또 뭐 하래? 자, MySQL의 유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요거로 바꾸래. pure FTPD에 사용할 MySQL에 접속할 때 사용할 ID입니다. 이 부분은 요걸로 바꾸래. pure FTPD로. 그러면은 찾아보는 거지. 여기 있네 유저. 요걸로 뭘로 바꾸라고? pure FTPD. 그리고 쭉 내려서 MySQL 패스워드 코리아 123이라래요. 여기서 사용할 패스워드. 그러면은 쭉 내려서 요 부분 뭐로 바꾸래요? 코리아 123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pure FTPD. 요거는 바꿀 필요 없죠? 그죠? 쭉 내려와. 그럼 여기는 뭘로 하래? 클리어 텍스트. 평문자로 저장하겠다. 평문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ESC하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저장하고 나가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요걸 일단 접속을 해야 돼.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자, 접속을 하기 전에 요렇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렇게 들어옵니다. 코리아 1231 아이고 코리아 1231 들어왔죠? 요 상태에서 자, 기존의 코리아 ST 계정과는 다르게 이번에 추가되는 이 Pure FTPD의 계정은 Pure FTPD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만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Pure FTPD 계정을 꼭 추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보안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줬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Pure FTPD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거를 해도 되는데 이거 뺄게요 그냥 이따가. 결국엔 어차피 여기 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자, drop database if exists pure FTPD라는 게 뭐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건데 만약에 있다면 삭제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게 없는 거랑 요거를 중간에 넣어준, 그러니까 지금 괄호 쳐볼게 네모칸. 요게 빠져 있는 거랑 있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얘를 제거하고 이렇게만 실행할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에러가 나요. 근데 얘를 써주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에러는 안 나요. 이 쿼리 한 줄 실행하는데 단 경고 메시지는 떠요. 쿼리를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은 이런 거 없으니까 경고 메시지가 날라와. 근데 결국에는 아무튼 요거는 삭제하는 똑같은 거예요. 있다면 삭제예요. 이거는 이걸 빼주게 되면은 그냥 삭제. 있다면 삭제니까 없으면 삭제를 안 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SQL YU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들어와 있는 여기 있죠.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자, 요만큼 그대로 복사해 쭉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어.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먼저 요만큼 있죠. 여기 1001, 1001 여기 뭐 1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sudo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쭉 내려보면 여기에 코리아 ST가 1001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1001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는데 여기가 1000이라고 나와 코리아 ST가.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해줍니다? 1000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혹시나 이거 할 때 모르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한 줄 실행. 자, 그런 거 없는데 자, 이거랑 다른 점
어차피 나중에 뭐 DB를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자, 요만큼을 빼고 실행해 볼게요. 자, 에러 나요 지금 그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없어도 에러가 안 나요. 경고 메시지가 나요. 실행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보단 요게 낫다. 쿼리는. 자,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이따면 삭제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생성 만들어줬고 요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없다고 나오죠? use pure ftpd라는 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 위에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 우리 여기에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코리아 1231 해서 보면은 show databases 보면은 여기 pure ftpd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선택이 됐죠. 똑같이 use pure ftpd 하고 실행하면은 여기에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none인데 지금 뭐예요? 똑같이 MariaDB 하고 pure ftpd 나왔죠. 요거랑 같은 화면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테이블 만드는 건데 신경 안 써도 돼요. 테이블 안에 컬럼들인데 테이블이 이렇게 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죠. 요게 열 있죠, 열들. 제일 위에 열들. 우리 엑셀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표시될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 데이터 넣는 거예요. 각각의 요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다가 뭐 1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유저 idx라고 해서 각각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요만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넣었어.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다가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보인 여기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보통 이제 뭐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적어 놓는 거 있죠. 그게 상단에 표시되는 것들이죠. 그럼 테이블을 만들고 얘는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테이블인데 그 안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열들이. 열은 하나예요. 그렇죠? 행은 몇 개다? 이 안쪽에 채워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뭐예요? 열을 표시한 거예요. 테이블 안에 열들. 사용자 테이블인데 그 안쪽에 사용자의 정보를 기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읽고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넣었는가를 확인하려면 이거 조회하는 거예요. 데이터 조회. 이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조회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그래서 사이트 1의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이고 얘네 사이트 2는 코리아 1231, 사이트 3도 코리아 1231. 얘는 어디서밖에 활동을 못한다? 디렉토리 웹의 사이트 1, 웹의 사이트 2, 웹의 사이트 3 여기서밖에 활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 지금 한 게 뭐냐면은 로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건 서버 설치하고 이제 FTP 클라이언트 설치해서 내부에서 퓨어 FTPD 접속이 되는가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하고 실행해야겠죠. 이만큼을 여기다가 인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까지 여기다가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스테이터스 상태 한번 볼게요. 잘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접속이 되는지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 로컬 FTP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부에서 자, sudo dnf install ftp 좀 기다릴게요. 자, 설치 완료됐죠? 이 상태에서 FTP 127.0.0.1 우리가 FTP 내부에서 사용할 계정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DB에다가 넣어줬어요. 그죠? 사이트 1 넣고요. 자, 코리아 1231 해볼게요. 그럼 어때? 230OK 나왔죠? 230OK가 나와야지만 성공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다? 사이트 1에 대한 것만 지금 확인해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가서 자, 사이트 2 코리아 1231 해보면은 잘 들어가져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자 FTP 127.0.1 하고 사이트 3 한번 해볼게요. 코리아 1231 하는데 안 돼요. 왜 실패했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디로 가서? 자, 웹으로 가서 CD 웹 들어가서 지금 사이트 1, 2, 3 있죠. CP 사이트 2 사이트 3 됐나요? 그 다음에 에코 사이트 3 웹에 사이트 1에 사이트 3에 퍼블릭 그 다음에 뭐 있었죠? index.html 맞죠?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여기에 로컬호스트 8013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런 거 없잖아요. 포트 포워딩까지 해줘야 돼. 하는 김에 그냥 다 하는 거야. 안 해도 돼. 근데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일단 이거를 일단 폴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FTP 127.0.0.1 해서 사이트 3 코리아 1231 했을 때 잘 들어가졌어요. 왜? 이런 폴더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까지가 뭐다? 내부에서 접속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본 거다. 자, 일단은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요. 필요 없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할 거니까 필요 없고 요거를 다 하고 자, 요거는 이걸로 가죠. 이렇게 가죠. 위에가 아니고 아래.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컬 FTP 설치 및 접속 테스트 내부 접속이에요. 그 다음에 sudo dnf install FTP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TP 127.0.1 그 다음에 계정 1 사이트 1에 코리아 1231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정 3 계정 3은 에러가 230 OK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웹 디렉토리에 사이트 3이라고 하는 폴더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cd를 통해서 웹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cpr 통해서 사이트 2, 사이트 3 해주면 폴더 복사까지 완료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올려놨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와서 하죠. 자, 내용은 전부 다 올려놨어요. 일단 쉬었다 와서 하시면 된다. 자, 좀 마지막 내용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게 이제 로컬 FTP 설치해서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까지 해봤어요. 계정 3개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 접속. 자, 이거를 요 내용을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프로토콜. 자, FTP라는 거는요. 원격지 파일 제어. 그 다음에 얘는 명령어 실행을 못해요. 그리고 리눅스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파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권한을 좀 축소해서 계정을 나눠줘야 한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얘가 좋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서버 클라이언트는 파이질라 클라이언트 FTP, 서버는 퓨어 FTPD, 그 다음에 프로 FTPD 이 두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뭐 패시브 기타 등등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SSH라는 거는 리눅스를 원격 제어할 수가 있고요.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해도 무조건 SSH가 좋은 게 아닙니다. FTP도 좋은 게 있다. 클라이언트에는 뭐 푸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는 SSH. 서버는 기본적으로 SSH고, 포트는 22번 포트죠. 그리고 HTTP는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크롬, 뭐 사파리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리눅스에는 wget이라는 게 있고요. 서버는 웹 서버는 엔진엑스, 아파치 등등. 그리고 기본 포트는 80 포트.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하면은 443 포트도 있어요. HTTPS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SQLY 유저에서 select 이건 all이라고 했어요. select all from users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사용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사이트 1, 2, 3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없어요. 얘네는 FTP가 만들어낸 가상의 사용자예요. 어쨌든 이 계정으로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게 누가 하는 걸로 취급이 된다? 코리아 ST가 하는 걸로 취급이 된다. 여기에 있는 1001 또는 1000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 웹의 사이트 1, 웹의 사이트 2, 웹의 사이트 3 오직 여기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짜 FTP 말고 진짜 FTP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즐라로 가서 이거는 사이트 관리자 하나 열게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일단 내가 여기다가 잘 적어놨나? 혹시나 접속이 안 된다. 만약에 접속이 안 된다면 잘못한 것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접속해야겠죠. 자, 외부에서 접속한다라는 거는 이 파일질라에서 접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이트 하나 열어서 그냥 전 사이트 1이라고 할게요. 127.0.1.1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FTP 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기 전에 근데 포트 포워딩을 먼저 해놓을게요. 자, 설정 진짜 FTP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 해서 자, FTP 그 다음에 0.0.0.0은 똑같아요. 여기는 뭐 2121로 하죠. 그 다음에 10.0.2.16에 여기는 21로 하겠습니다. 고정이에요. 여기는 자, 그 상태에서 여기는 확인 2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호스트는 뭐예요? 일단 사이트 관리자 요거는 뭐 즐겨찾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에서 프로토콜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해주고 호스트는 뭘로 줄까요? 호스트는 여기서는 127.0.0.1이 안 돼요. 192.168.56.1로 주셔야 돼요. 이게 버추얼박스 환경에서는 127.0.0.1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포트는 뭘로 줘야 돼? 21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사이트 1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전송 설정에서 능동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 비밀번호 뭐야? 코리아 1231이죠? 자, 새 탭, 이전 거 그냥 중단하고 현재 탭에서 연결. 하면은, 요게, 56.1211. 서버 연결이 안 되네. 잠깐만요. 아하. 사이트 1. 잠깐만요. 여기 잘못 적었네. 192인데. 192.168.56.1인데. 잘못 적었네요. 다시 한번 코리아 1, 2, 3. 요거 이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어때요? 자, 루트에 뒤에 나가면은 얘는 어디만 가능한 거예요? 얘는 결국에 사이트 1의 퍼블릭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 얘는 상위 폴더를 간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죠. 사이트 1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사이트 2 만들어 볼게요. 127.0.1.1. 그 다음에 192.168.56.1. 그 다음에 211. 그 다음에 사이트 2 똑같이 능동형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코리아 1, 2, 3. 요거는 새 탭에서 연결하기.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는 뭐야? 얘랑 다르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부에서 접속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버추얼박스 관리자로 에서 포트 포워딩 해줘야 되는데 FTP 그 다음에 0.0.0.0 그 다음에 211로 할게요. 10.0.2.16에 여기는 21. 그 다음에 확인 두 번 꼭 해줘야겠죠? 확인 두 번. 그 다음에 파이질라에서 열기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파일에서 사이트 관리자. 그 다음에 새 사이트. 그 다음에 사이트 1에 127.0.1.1. 그 다음에 프로토콜. FTP. 그 다음에 호스트. 192.168.56.1. 이게 뭐다? 버추얼 박스 환경에서는 127.0.1.1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퓨어 FTPD의 버그로 인해서 FTP 접속 시에는 127.0.1.1 대신 이걸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트 적는 다음에는 211 적어주면 되겠죠? 위에 포트 포딩 그렇게 해줬으니까. 사용자는 일단 사이트 1 먼저. 그 다음에 전송 설정에는 능동형 선택. 그 다음에 전송 설정 후 연결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된다. 지금 보시면은 요건 사이트 1이고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름 바꾸기 살짝 눌러서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트 3. 자, 그 다음에 192.168.56.1 211. 그 다음에 사이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연결. 자, 코리아 1, 2, 3일 하고 세탭 연결. 자, 그러면은 각각의 지금 보시면은 눌러보면은 알아서 아마 하나 열릴 건데 아니다. 요 index.html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 만들기 해서 사이트 1 하나 만들고 요거는 사이트 2 이거는 사이트 3 해서
자, 요거 이렇게 넣어놓고, 요거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정보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 잘 들어갔죠, 각각에? 얘네를 어디로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화면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밖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실수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도 이제 자 LS에 보면 사이트 1, 2, 3 있죠. 그러면은 자, cd 사이트 1에 퍼블릭 해보면은 사이트 1 텍스트 있죠. 그럼 반대로 아이고 이게 아니죠. 사이트 2의 퍼블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사이트 2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트 3 들어가 보면은 똑같이 사이트 3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각각 이제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알려줬을 때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얘를 알려준 거야. 얘는 어때요? 얘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어때요? 전부 다 할 수 있어. 얘로 들어가면. 근데 얘로 들어가면 어때? 각자 요 폴더에만 딱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 추가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하나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사이트 4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네 번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줄 실행. 그러니까 요거 한 줄 실행한다기보다는 잠깐만 요거를 복사해서 아마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예요. 요거까지 같이 하면 또 들어가가지고 자 이렇게 넣었어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하면은 사람이 한 명 만들어졌어 지금 그 사람 4번에 코리아 1, 2, 3, 1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FTP 127.0.1 하고 사이트 4 하고 코리아 1, 2, 3, 1 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런 거 없으니까 디렉토리가 그러면 나와서 자 빠져나와 여기서 cp 사이트 4 해주면 돼. 그러면은 cd 웹에 사이트 4의 퍼블릭 그러면은 요거 있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똑같이 들어가 봅니다. 자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사이트 4 근데 굳이 뒤에 이거 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92.168.56.1 211 그 다음에 전송 설정 능동형 그 다음에 자 사이트 4 해주고 연결 그 다음에 코리아 1, 2, 3 1 하면은 어떻게 된다? 세 탭에서 연결 하면은 들어와줘. 요거 이름 바꾸고 싶어. 나 이름 바꿀래. 이름 나 사이트 4로 줄 거야. 요건 사이트 4에 대한 정보니까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LS에 보면은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지가 하다 망해도 요 그냥 하나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걸 알려줄 필요 없다라는 거지. DB에다가 사용자 하나 추가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보만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아야 돼? 이거를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원격 제어 그리고 파일 관리를 하려면은요 SSH 계정 코리아 ST로 충분합니다. 근데 시스템 자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게 지금 접속이 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서버를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꺼지면 끝나는 거잖아. 얘가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죠. 이런 회사? 이런 웹 호스팅 해주는데 이런데 뭐 DB 호스팅 이런 것들이 있죠. 눌러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얼마씩 받는 거야. 서버 호스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달에 얼마씩 받는 거다.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리눅스 계정을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리눅스 계정을 주는 게 아니라 FTP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제한된 공간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 웹 루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왜 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권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했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고서요. 이제 수업 페이지 이거를 좀 이거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와서 보면은 1일차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배시시를 설치해 갖고서는 해본 거니까 의미 없고 여기서부터 2일차부터 시작을 한 거구나 하면서 요거 설치하고 요거 설치하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영상 그냥 들어가서 보는 거야. 이때 이거 했고 이때 이거 했구나. 그러면은 이거 보고서는 하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이 2일차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뭘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고 하는 거를 그냥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식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굳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정리가 필요해요. 내가 실수하는 위치에서.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닌 이걸 왜 했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이 되게 길어요.